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후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오미크론에 맞춘 새 방역 체계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3월 새학기 학사 운영은 모든 학교 전체 등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유형에 따르게 됩니다. 교내 확진 학생 비율이 3%를 넘느냐, 또는 확진과 격리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비율이 15%를 초과하느냐에 따라 정상 교육 활동부터 일부 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 수업,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다만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려면 구성원 의견 수렴 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특성과 학교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처럼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과 3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사 운영 제한을 받지 않고 매일 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체계도 달라집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모든 학교에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수준으로 제공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엔 키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동일 공간 생활 등을 확인해 접촉자에 대한 즉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에 현장 이동식 PCR 진단 검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 최대 10일까지 이루어졌던 접촉자 등교 중지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밖에 급식을 할 땐 기존 칸막이 설치에 더해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수요를 고려해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3월 새학기 등교를 앞두고 교육 공동체와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상 등교를 통한 교육 회복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교육 공동체와 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담화문을 통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방과 후 돌봄, 학교 방역, 급식 방역 등 10가지 영역에서 교육청의 대응 사항을 발표하고 정상 등교와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지역 케이블 방송 3사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점검하는 특집 신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신년 대담의 주요 내용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CNB 등 충남 지역 케이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신년 대담. 양승조 도지사와 약 1시간 동안 민선 7기 충남 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천안과 아산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도시라며 이미 강소연구 개발 특구와 R&D 집적지구 등 미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안 종축장 이전 확정으로 확보된 126만 평 규모의 부지 활용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과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한 큰 지역적 기반이 우리가 성안 종축장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도와 시군 간 매칭 사업의 재정 분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소방본부와 지방도 등 도 고유 사업을 하기 위해선 예산 구조상 변경하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구조상 3대7 내지 2대8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변경하는 것은요. 재정이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재정 구조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는 충남의 의료 여계 유출을 막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산만이 아닌 충남의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경찰 인재 개발원이 있고 경찰 대학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중부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우리 비수도권이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한편 이번 특집 신년대담은 돌아오는 수요일인 23일 저녁 8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인구가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8만 5,246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말보다 349명이 줄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줄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매년 1, 2만 명의 인구 증가를 보인 천안은 2019년 6,600명, 2020년 4,500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론 출생아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수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탓에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규제로 인구 유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등록 외국인 수가 저희 시 경우에는 약 한 2,000명 정도, 1,980여 명이 있어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인구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한 일자리, 또 좋은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기 낳아서 기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편 천안의 평균 연령은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고 지방 소멸 지수는 1.3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풍기동 일원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 풍기역에 대한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오늘 2023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신설이 확정된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배방역과 2.6km, 온양 온천역과는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역사 한개동과 고상홈 2개소 등에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역 신설 확정으로 모종 풍기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물론 아산 천안 간 고속도로 IC 등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칭 풍기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아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풍기역 신설 사업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입니다. 실시 설계는 오는 2023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철도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인근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기에 맞춰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풍기역 신설이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데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원 마련은 여전히 아산시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친환경 차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구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안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핵심은 전체 지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보조금은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세종시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시 누리집에 공고한 올해 무공해차 보급 계획안입니다. 전기차 910대와 수소차 100대 등 모두 101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보급 실적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308대, 수소차는 45대 늘어난 양입니다. 이 중 전기차는 일반 승용 670대, 화물과 이륜차 각각 100대,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전기버스 20대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 금액은 어떨까? 승용 전기차의 경우 올해 한 대당 지원액은 최대 900만 원, 국비와 시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만 원씩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280만 원 정도 낮은 액수입니다. 다만 수소차는 3,25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년 대비 늘어난 물량을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함으로써 조기 소진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상반기 지원 물량 7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오는 7월부터 나머지 310대에 대한 하반기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청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무공해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택시 67대와 전기버스 20대를 최초로 보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고 시민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무공해차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대기 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도 올해 전기 승용차 500대와 전기 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취약계층과 택시에 배정됩니다. 아산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와 범죄 취약 지역에도 CCTV가 확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쓰러짐이나 배회, 침입 등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 우범 지역과 읍면 농촌 지역에 600대가 구축돼 있으며 올해도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대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의 위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4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CCTV를 적용하여 더욱 촘촘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관내학교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학교 내외부를 24시간 관제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내 7개 학교에 이어 올해 10개 학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우범 지역 90곳에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에 이어 CCTV 확충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런데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도 유관순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와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이 유관순상 수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소일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미국 현지와 화상으로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뉴욕 주의회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나소 카운티에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정기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낸 에세이 중 2편을 선정해 유관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은 유관순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이 참여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여기 사는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유관순 열사처럼 또 유관순 열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시키자는데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수상자 2명에게 총 2,000달러의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천안시는 방학 기간 수상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지난해 수상자까지도 함께 초청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만 마침 미국 뉴욕주의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지인들을 감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그 후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한편 올해 아운의 봉화제는 오는 28일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도렛마을 13단지 자녀세대 분양이 예상대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70세대 분양의 청약 건수만 9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자세한 청약 결과와 다음 분양 일정까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자녀 물량 70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1,054대 1, 역시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에서 7,021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합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11대 1에 이릅니다. 앞서 이뤄진 특별공급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관 추천 물량 10세대를 제외한 전체 40세대 가운데 20세대가 배정된 해당 지역 청약에서 2,951건이 접수돼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 청약에서도 13,908건이 접수돼 69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1억 4천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책정돼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22일입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3, 4월로 예정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169세대 분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도렛마을 13단지와 같은 민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부적격 세대 공급으로 분양가는 59제곱미터는 1억 7천만 원대, 84제곱미터는 2억 2, 3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6-3 생활권 M4블럭에서 839세대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아파트 공급의 첫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2개 이상의 옵션을 묶어서 판매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무려 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선택사항 항목입니다. 인테리어 항목의 9개 품목을 1,429만 원에 묶어서 판매하고 각 품목별 가격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택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천안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분양가가 치솟는 고분양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이 이런 반강제적인 추가 옵션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조만간 업체 측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면은 계약자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한 건설 시행사들의 꼼수,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가칭 아산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칭 월천초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아산교육지원청. 지난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1,0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개교 일정을 2025년 이후로 조정하고 아파트 분양 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월천초등학교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상반기 분양 계획이 있다는 말만 할 뿐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현재로서는 신규 세대가 크게 부족해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해도 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가져온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심사 자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올해 남은 교육부 중투 심사 일정은 4월과 7월 그리고 10월 단 3차례.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월천초 신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